후보자님, 아까 그 여당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이 깊은 고민을 하고 답변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여당 의원님 질문에 지금 보통 어느 법원이든 가면 뭐 예외도 있습니다만 오른쪽에 법원, 왼쪽에 검찰청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같이 둬야 되는지 이제는 좀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럴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 업무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아까 말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네. 그 법원 뭐 우리 그 쉽게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 뭐 법조타운 뭐 그런데 사무실 있으셨습니까? 예, 바로 법원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법원 정문 앞에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법원 정문 앞에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일단 뭐 그 의뢰인들의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재판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아마 그 앞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럴 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청과 법원이 분리되어 있을 때 어떤 불편함이 그리고 어떤 업무의 비효율이 올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검사들의 업무는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입니다. 네. 그러면 기록을 들고 법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와가지고 나머지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다면 저는 그 업무의 비효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으로 왜 법원과 검찰이 붙어 있어야 되지? 예전처럼 검찰이 법원의 하부 기구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법원 내 한 조직도 아닌데 왜 청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비효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그리고 민원인들도 예를 들면 법원에서 뭐 약식 명령을 받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그 관련해서 벌금 납부나 이런 것들을 곧바로 검찰청에 가서 묻거나 이렇게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건물이 떨어져 있다고 할 때 그 민원인의 불편함이나 매일 오로지 이제 검사의 업무는 법원에 출석해서 공판에 관여하는 건데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검사들의 여러 업무의 효율과 비효율을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만연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건물 2개 떨어뜨려 놔야 된다. 그게 국민들의 감정에도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확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뭐 과거와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동이 사실은 지금 또 편했지 않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런지는 않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장차가 이제 분리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실제로 시설을 하게 될 때 예산 확보라든가 부지 확보하게 됐을 때 두 기관이 같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지연되고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점을 사실 염두에 두고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우리 김용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그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수사기소를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당연히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한 기관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남용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지금 검찰이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건을 조작시켰던 게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지금 권한이 집중돼서 피해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자죠? 네, 그렇습니다. 집중돼서 피의자를 수없이 많이 괴롭히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사법살인도 시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도 계속 발전해 온 방향이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였습니다. 국가라는 것,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 막강하고 국가 권력이 합법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할 수 있는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인데 여기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막으면서 그러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가 형사소송 제도 발전의 방향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검찰개혁,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아주 중요한 가치이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너무 많이 침해했기 때문에 사건을 조작해왔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논다. 이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땐 지금 말씀드렸던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유, 목적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분리시켜 놓고 권한을 분산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 간에 운용되는 혈관 역할을 하는 그리고 운용 시스템 역할을 하는 수사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별도로 손을 보고 그러면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소홀하지 않게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순서가 일의 접근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지 피해자의 권리를 우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검찰권 강화로 들어갑니다. 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 피해자가 무고한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관철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에 뭐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